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사님.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조금 타이트하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 시장은 오늘 아침 끝난 시장 말고 어제 아침 끝난 시간에 좀 소폭 조정을 보였고요. 오늘은 혼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일봉상 계속 오르다가 이틀간 좀 주춤하는 그런 정도예요. 특별한 뉴스들은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율 서한 발송한다라는 게 노이즈가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큰 염려는 좀 없었습니다. 그 첫날에만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아시아와 유럽 시장 보니까 그래서 뭘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별로 뭐 큰 영향이 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 3개월이 끝나고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다시 8월 1일로 시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에 50% 고일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구리 선물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구리에 관세율을 매기겠다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구리 부분은 이제 경기 지표하고 상관이가 높죠. 네. 그래서 향후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면서 구리가 좀 주춤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 그래서 구리와 연관된 종목들이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수는 혼조 상태였는데요. 반도체 쪽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이 7% 상승했고요. AMD가 2.2%, 중국의 SMIC가 3%,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8% 올랐고, 엔비디아가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하루를 보냈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은 뭐 시황까지 좀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목표 지수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유지했던 것은 5,900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지수는 6,225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향했습니다. 3개월 TP가 6,400포인트, 6개월 6,600포인트, 12개월 포워드는 6,900포인트까지 이번에 이제 변경을 했는데, 변경 이유가 중요하죠. 네. 얼마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가를요. 12개월 선행 PER이 현재 20.4배 정도로 보다가 22배로 상향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뭐 고평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하고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경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계속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이나 연준에서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시장은 그 방향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빅테크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세이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기 회복 및 완화적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 무슨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관세 정책도 그랬고요. 관세 정책 대표적으로 했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일종의 QT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에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예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감세안 통과됐죠. 네. 법인세 인하는 있어, 뭐 소득세 인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뭐 은행들의 규제 완화 있죠. 그리고 금리나 계속 압박하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반기에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와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더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리스크라고 하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리스크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체 시장을 좀 위쪽으로 바라본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신고지수 내고 나서도 지금 사실은 특별하게 시장이 더 오르거나 내릴 만한 그런 빅뉴스는 없어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걱정하면 시작했잖아요. 야, 어떻게 1.8%가 올라요? 1.8% 올라 3,114포인트가 됐고요. 코스닥은 0.74% 올랐는데 그런데 어제 사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었어요. 어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이게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요. 어제 한 0.4%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어제 왜 이렇게 올랐냐? 결론적으로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요. 은행주, 증권주가 다 폭등해 버렸어요, 어제. 근데 은행주들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냐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5위가 KB금융이에요. 네. 6.6% 올랐습니다. 13위인 신한지주가 7.7% 오르고, 와. 17위인 하나금융은 10%, 그리고 29위인 하나금융주주는 8.3%,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도 시흥증권 20%, 부국증권 13%, 대진증권 10%, 증권은행주들이 거의 7%, 10%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근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KB금융이 5위예요 시총이? 예, 5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코스피. 예. 그렇게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올라서. 예. 아 그래요? 아까 공 기자님 얘기하셨던 두산에너빌리티 네. 있죠. 그거 네.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 7위입니다, 그건. 아, 지금 현재 코스피 10위예요? 예, 계속 올라오면서. 언제 이렇게 다 바뀌었어? 예, 그렇게 계속 바뀐 거예요. 주가가 요번에 올라오는 사이에 주가 차별화가 되면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5위인 KB금융이 6.6%나 올랐어요. 거기에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종목들을 다 불러드리면서 얘들이 지수를 올린 거예요. 네. 그 다른 데들이 전반적으로 막 강했느냐 그런 시장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금융주의 날이었다. 금융주의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지금 우리 상법 개정 이후에 후속 조치 있잖아요. 네. 뉴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와. 그런 상황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방산 원자력이 지난주 목요일 날 좀 빠지다가 금요일 날 급락했고 그리고 한 2주 동안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대표 네. 종목들 중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좀 반등을 좀 했는데 아주 세지는 않았어요. 여긴요. 그냥 제일 센 데는 금융주였다. 어제. 네. 이제 금융주가 끌어올렸던. 금융주는 진짜 옛날에 너무 재미없는 그렇죠. 주식이었는데.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금융주랑 자동차 맨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두 배가 뭐야? 옛날에 네. 이게 한 4만 얼마 하다가 지금 12만 원이 넘네. KB예요? KB.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대박이네. 그냥 뭐 배당이나 좀 받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 은행에 예금하느니 그냥 은행 주 사서 배당이나 그렇죠. 받아라. 네.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사든지 말든지였는데 예. 어차피 망할 건 아니니까 예.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요번에 그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익은 원래 있었는데 주가가 네. 맨날 거기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자동차도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자동차도 이익이 있는데 정프로는 맨날 그러시잖아요. 자동차는 몇 년 동안 맨날 거기에 있는 네. 지금 최근에 그리고 올해는 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올해는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자동차는 이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낮은 PBR, 저PBR, 네. 가장 저평가는 다 자동차에 있습니다. 자동차 상주 부품이 있어요. 자동차 뭐 부품사 뭐 이런 예, 데들 전부 거기에 있어요. 진짜 거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면은 네. 그러면은 거기까지의 매수기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오늘 금융주 지금 정프론 얘기하시니까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진짜 그러네. 예,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났고 어제는 금융주로 시장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걱정했던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에도 약보합 시작을 했어요. 시작 자체가 빠졌다 시작해 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세게 시작하면 밀릴 거고 빠져 시작하면은 아랫골이 네. 다는 뭐 이런 걸 보자고 그랬는데 아예 시작을 약보합 시작해서 종가도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2분기의 실적이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삼성전자의 저점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게 전반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굉장히 많죠. 네. 아까 권 기자님 정리해 주신 그 우려 한 가지를 먼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을까? 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이 뉴스에서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의 2분기 메모리 매출 전체 메모리 디램하고 낸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메모리 매출이 삼성전자와 동률이 됐다라는 거예요. 동률.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잘 아시죠? 여기서 네. 지금 나온 건데요. 올해 1분기였어요. 맨 밑에는 마이크론이고 중간에 삼성이고 이게 SK하이닉스거든요. 전체가 1분기에는 삼성이 13.1%, 여기 11.8% 정도였는데 여기 금액이거든요. 네. 금액으로 그렇게 있는데 요번에는 다시 올라가지고 155달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사의 2분기 메모리 매출은 동일하게 155억 달러 수준으로 동일하게 됐다. 1분기에 디램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었거든요. 네. 1분기에는. 근데 전체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 2분기에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동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어디서 계속 깎아먹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디엔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요거는 반도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전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스마트폰이 좀 괜찮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가전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면은 계속 분사해라. 네. 근데 이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분사하면 진짜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되게 힘들어지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 그러니까 뭐 전체 주가도 굉장히 높고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네.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갖는 뭐 지배력 또는 지금 세 가지의 큰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얘기가 계속해서 수십 년간 있었던 얘기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에 있었던 반도체만 띄어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따라와서 거기 밀리고 있더라라는 네. 부분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지금 어제 쇼크가 됐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환율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번에 2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인식은 좀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보다 위쪽으로 좀 보는 관점은 여전히 있다는 어제 하루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황에 대해서는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그냥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거 시간 끝나고 저 다음 게스트께서 기존 주도주가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시던데요. 네네. 기존 주도주가 계속 갈 거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은 뭘 갖고 갔냐예요. 뭘 갖고 가느냐.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바램은 이런 바램이 있죠. 일단 원래 있었던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은 실적이잖아요. 여기 지금 텍스트 써놨지만 얘들은 실적이 있는 애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가 된 거예요. 시장이 테마만 가지고 스토리만 갖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 결국은 얘들이 이익 성장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뭐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이익 성장 기반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이번에 올라온 지주사와 금융주, 고배당주 얘네들은 밸류업 관련주예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한 관련주거든요. 이거하고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밸류업 관련주들,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은 계속 오르고 실적이 좋다라는 걸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네들의 실적 추이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주사나 대표적으로 지주사들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에 대해서는 소위 지금 제도 개편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종목들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아직 이 제도 개편의 수혜를 입지 못한 다른 데로 확산될 거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가다가 확산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확산될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 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확산이 되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또 그들도 다 키맞추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현재는 저는 이번 2,650에서 3몇 포인트가 올라오는 걸 1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 개편에 의한 수직으로 올라온 부분이 1차 상승이 있고, 여기서 뭐 눈치를 보던 어떻든 뭐 기간 조정을 하던 뭐 지수 조정을 하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다가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그 과정의 속도는 지금 이 정책 제도 개편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거냐, 요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된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 1차 상승기에 간 놈만 계속 갈 거냐, 다른 애들을 같이 따라갈 거냐,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다른 걸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는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기존의 수급만 갖고 계속 맴돌면 네. 기존의 종목만 가지고 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수급이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당연히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고, 네. 국내 기관들이 생각을 바꿔서 펀드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3,100포인트 되니까 기관이 팔잖아요, 지금요. 네. 네. 예, 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이 되면은 그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쭉 샀다가 또 팔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기존의 주도주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쪽 기존 주도주 갖고 계신 분도 고민이고, 이거 안 갖고 있어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이. 네, 맞아요. 이걸 가지고 현대차를 내가 다른 데로 이 상황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냐, 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 다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는 뭐 저도 드려야겠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관세 협상 기한 8월 1일 이후에는 연장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다른 국가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 유럽 연합은 이번 주 중에 미국과 예비 무역 합의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유럽이 요즘에 뜨고 있습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면서 일부 면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거다. 요 일부 면제 조항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럽의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면세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10% 적용까지는 대부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거 면제해달라, 네. 1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비 무역 합의는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 시장은 이걸 기대하면서 좀 오르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인도 측에서 최선의 무역 제안을 미국에 제출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줄 건지 대기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품목별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줄 거고, 그 안에 빨리 미국 가서 하라, 준비해라. 그 이후에는 2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약주나 뭐 바이오헬스케어 쪽에 아무런 주가를 움직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워딩을 했고요. 그리고 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다 급등했습니다. 네. 구리 선물이 10% 급등했어요. 구리 선물. 우리나라는 구리가 오르면 또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있어요. 그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거고요. 반도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반도체는 관세 부과할 거야. 우리 이걸 좀 뭐라고 볼까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요번에도 했는데, 다른 것들은 몇 %를 매길 거고 언제 할 거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관세율, 발표 시기, 부과 시점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반도체는 맨날
관세도 부과할 거야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반도체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어려우니까 이걸 지금 결론을 못 못하는 내고 거죠. 있는 걸로 어. 네,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굳이 설명을 좀 해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언급이 나와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어저께 그래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금융주가 급등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뭐 많은 정보를 뭐 많이 또 들으시잖아요 이것저것에서 보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사주 많은 기업 리스트 배당 성향 높은 기업 리스트 네. 이게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종목들이 특징이 또 뭐냐면요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내가 이거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끌고 갈 거야라는 시장의 주도 주체라면 모르겠는데 또는 롱텀으로 내가 전체에서 내가 1,000억을 운용하는데 얘 5억 살 거야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이걸 그냥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사주로 왕창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거래가 없다는 거 시장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주식들이 꽤 많아서 참 거래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장 핫 이슈가 그쪽이고 그 리스트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쪽에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3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통과가 좀 있었는데 추후에 보완책 또는 거기에서 빠져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지면 시장은 3,100포인트에서 아마도 이제 멈춰설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르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일 여야 내일이죠.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여야 공청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배임죄 보완 및 폐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강했던 건 이겁니다. 그 다음 거. 민주당에서 7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사주 소가 의무화입니다.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줄 건데 그 유예기간 1년 안에 원칙적으로 모두 소각해라. 네. 자사주가 있으면 다 소각하라고요? 네. 아니면 새로 사는 거는 소각하라는 얘기인가? 네, 새로 사는 것도 다 소각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뭐 시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테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제 상당수 기업들은 이제 우리 회사 자사주 있고 요 옆에 회사 자사주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많이 수업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겠죠.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작년 하반기에 엄청 많이 했어요. 올 초까지요. 이미 이걸 빨리 안 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은 이 재무팀이나 IR 담당자가 잘 몰라서 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엄청 깨질 수도 있겠네 지금. 이게 되게 많이 했어요. 이미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이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강도 있게 내게 나왔잖아요. 제가 딱 읽어드리니까 벌써 두 분 그렇게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또 하나 크게 움직일 게 하나 있죠. 근데 지금 여당과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좀 아직 그 세수 문제 때문에 꺼려있긴 한데 분리과세, 배당의 분리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조만간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이 순차적으로 시장에선 테마가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그러면서 시장에 관련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주말에 본 뉴스인데 이거를 언제쯤 할까 그랬는데 그냥 진짜 팁 없이 제 의견 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어딘가를 봤더니 미국은 미주 지역하고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 특히 유럽은요 유럽 지역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가 전역으로 좀 있었고 중국은 일부분이 없었어요. 그림을 보면요. 요 진한 파랑이 미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무역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옅은 하늘색 같은 게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이 빨강이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뭐 읽어드릴 필요 없이 그냥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런데 2024년 작년을 봤더니 미국은 이렇게 그냥 있어요. 조금 네. 줄었고 남미가 좀 줄었죠. 어, 그 유럽을 보면요. 유럽의 하늘색은 거의 없어졌어요. 다 중국이 먹었네요. 다 중국으로 지금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세계 무역의 패권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어서 이 지도를 보면 EU는 중국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간간히 보면 유럽 연합에서 제재하는 게 훨씬 셉니다. 중국 훨씬 세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중국 규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뭐 정치적인 이유이던 어떤 정책의 그 결과물이던 간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네. 그러면 그게 자체가 또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럽겠죠. 근데 이대로 두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보는 그런 지도인데 여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있고 팁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한 번쯤 뉴스에 아침에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잠깐 가져왔고요. 네. 현대차가 내년에 직접 설계한 배터리로 전기차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파우치형을 생산하고 이후 각형 배터리 라인 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배터리 내재화 얘기하는 건데 네네. 2022년도, 2021년도에 배터리 내재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이 추종론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라도 제가 아는 현대차의 직원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대차에서 전기차 부분도 좀 쉽지 않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이 뉴스를 이제 그렇다면 빼야 되잖아요 이런 뉴스를. 네, 근데 왜 가져왔냐면요,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에 딱 타이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위한 장비 협력사를 선정했다는데 이 협력사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다 해놨어요. 네.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네. 뭐는 이제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네.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는 시장에서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전해드립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번 뉴스는 1억 팔로우가 이게 지금 이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난 얘기인데요. 끝난 행사인데 틱톡과 한국관광공사가 협업을 해서 K5 틱톡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의 30여 명의 틱톡 크리에이터가 방한을 했는데 요 30여 명의 팔로워 수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국내에 있는 맛집, 문화유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쇼폼을 만들어서 이제 네. 진행을 했겠죠. 이런 게 나왔는데 저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뭐 틱톡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네. 그 쇼폼들을 진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의 광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억씩 주면서 네. 수억씩 주면서 TV 광고를 했고 신문 광고를 했고 그리고 그 수억씩 주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예전에 좀 이거 뭐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아니 어차피 그냥 팔리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술 있잖아요. 술은 광고를 안 해도 그냥 팔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네. 근데 수억씩 주고 막 광고를 막 하잖아요.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연예인들 엄청나게 막 상위 네. 비싼 그 연예인들 쓰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돈 주고 광고를 왜 하냐고요? 네. 술 회사들이 돈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대요. 사회화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웃었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광고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광고 쇼폼 틱톡 이걸 뭐 저도 이쪽은 잘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걸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면 AI도 특히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에 대한 시각도 조금 더 다변화해서 다변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요거 말 나온 게 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증권사 LTS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관들도 막 투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투신이라는 건 지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사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안에 보면은 업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업종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업종이 맞는 안 맞아요.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고 업종이 지금 네. 되어 있는데 진짜 몇 10년 전, 20년 전에 쓰던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되게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또 시장을 봐야 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간에 또 음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계속 그래서 들어봤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문제가 없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니야, 문제는 있었어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요즘 들어 이제